예, 안녕하세요. 그럼 2학년 3과 관련된 두 번째 차시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팝엑스가 어떤 특정 연산에 대해 닫혀 있다는 말, 그리고 항등원에 대한, 역원에 대한 개념이요. 그와 관련된 예제를 하나 해볼게요. 지금 실수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서 생각해서 다음과 같은 형태의 숫자들이요. 을 생각하면 이 집합에는 물론 연산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덧셈 연산도 있고 곱셈 연산도 있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일단 있다. 첫 번째 결론이래요. 실제로 이런 거에다가 이런 걸 더해보면 그 형태가 이렇게 써지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나 이 숫자는 유리수에 덧셈은 여전히 닫혀 있으니까 확실하게 유리수가 돼서 x의 원소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곱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곱셈 같은 경우에는 좀 계산량이 조금 많죠. 곱셈에 대해서 해보면 AC 더하기 2BD 더하기 AD 더하기 BD의 AD, BC. 예. BC의 루트 2와 같이 정리가 돼서 이때도 X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과 이것이 모두 다 뭐기 때문에 무리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랬을 때 각각에 대해서 항등원을 찾아봐라. 그럼 실수에서 이미 항등원이 뭔지 알고 있죠? 덧셈에 대해서는 0일 거예요. 곱셈에 대해서 뭐냐 물어보면 1일 겁니다. 1은 1 더하기 0 곱하기 루트 2니까 물론 x 안에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1 플러스 루트 2의 곱셈에 대한 역원을 찾아봐. 1 플러스 루트 2에다가 뭔가를 셈을 했더니만 항등원이 되는 거니까 1이 돼야 된다. 그러므로 B는 정확하게 실수로서 봤을 때는 이거예요. 근데 얘기의 요지는 뭐냐면요. 이 B가 과연 X 안의 원소이겠느냐라는 게 질문의 핵심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건 우리가 분모의 유리화를 배웠던 유조에 쓸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즉 마이너스 1도 유리수고 1도 유리수니까 얘가 X 안에 있어요. 따라서 이 집합 X를 곱셈 입장에서 봤을 때 다음과 같은 성질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일반적인 얘기를 좀 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셈을 해서 결과를 찾았을 때 그 유일한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단 집합 X가 2학년산에 대해서 닫혀 있고 항등원이 존재한다고 합시다. 지금 명제 1.1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연산에 대한 순서요. 그러니까 A, B, C가 있을 때요. A 스타 B 하고 나서 C 연산을 하는 거나 A 스타 B 하고 나서 이렇게 해요. 즉 이걸 먼저 하고 얘 하는 거나 얘 먼저 하고 얘 하는 거나 같다고 합시다. 이와 같은 성질을 보통 우리가 결합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론이 첫 번째 항등원 역원은 있다면 유일합니다. 지금 우리 대전제가 있는 경우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존재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이 집합 X에다가 이렇게 왼쪽에다가 A를 곱해줘요. 그러니까 집합으로 봤을 때는 A 스타 X인데 such that X in the S.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A 배만큼 늘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본래 있던 X랑 같답니다. 아마 우리 정수에서도 자주 나오는 성질이라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한번 우리가 항등원 역원이 유일하게 있어야지만 해물에서 찾을 때 본인이 찾은 게 맞다라고 확신을 할 수 있겠죠. 그죠? 2하고 2대시가 모두 다 항등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서로 역할을 바꾸기를 해볼게요. 어떤 결론이냐면 지금 2대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성립해요. 왜냐하면 2대시는 항등원이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바꿔가지고 E가 항등원이기 때문에 E 대시가 돼요. 그럼 E는 E 대시예요. 다시 말하자면 항등원 역할을 하는 거야. 두 번째, 지금 A 스타 B, B 스타 A가 E이고요. 동시에 또 다른 여건이 있다 쳐서 이게 동시에 성립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결합법칙이 있으니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위에다가 C 스타 A 스타 B 얘는 여기요. C 스타 E가 돼요. 근데 E가 항등원이니까 얘는 C죠. 이쪽은요.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 C 스타 A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C 스타 A는 뭐였냐면 여기 있잖아요. E예요. 근데 E는 지금 항등원이죠. E예요. 그러니까 이 C는 결국 B네요. 여기서 결합법칙을 한번 쓴 거죠. 가장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항등원 여건이, 그러니까 연산에 대해 닫혀 있고 그 집합이 항등원 여건이 있으면 유일하게 존재한다. 물론 이때 결합법칙이 존재해야지만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거는요. 자, 말 뜻에 의하면 얘 말 뜻은 A 스타 X를 한 거니까 X and X인데요. 지금 A나 X 모두 다 X 안에 있었던 것. 그러면 닫혀 있다고 했으니 A 스타 X도 여전히 X 안에 있죠. 그러면 즉 이 말은 A 스타 X는 X 안에 부분집합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의 형태는 이런 꼴인데 이건 전부 다 X 안에 있다. 반대쪽은요. 반대 포함 관계는 모든 X인데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는 A의 인버스의 X라고요. 여전히 이것도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게 숨어 있는 게 A 스타 A의 인버스의 스타 X라고 쓸 수 있으니까 얘가 항등원이 돼가지고 X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금 보시면 요걸 한 묶음으로 생각하면요. 요걸 한 묶음으로 생각하면 여건 어쨌든 A도 들어있고 A 여건도 X 안에 들어있으니까 일단 확실한 게 이 전체가 X 안에 들어있는 건 맞아요. 근데 앞에다 A를 붙인 거니까 A를 붙인 거는 지금 이거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여기에 원소라고 간주할 수 있죠. 다시 말하자면 여기 있는 임의 원소들은 여기 원소이기 때문에 X는 스타 X라고 이렇게. 그래서 양쪽 포함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중요한 리마크를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방정식을 계산할 때 항상 보면은 약분을 하는 과정이 항상 필요한데요. 그거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 먼저 n이 유한집합이에요. 그리고 e가 있어요. 그리고 연산에 대해 닫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성립이 있다고 합시다. 임의의 a, x, y에 대해서요. 만약에 a 스타 x가 a 스타 y가 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a를 소거해가지고요. 소위 약분한다는 거죠. 그래서 x는 y라는 성질이 성립한다고 합시다. 이 집합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최소한도로 여건이 될 수 있는 후보를 찾을 수 있답니다. 즉, 내 대전제 속에는 얘가 닫혀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항등원이 있다는 얘기,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까지만 전제를 깔고요. 여건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건이 없지만 다음과 같이 소약법칙이 성립하는 상황이면 그러면 최소한도로 여건의 후보를 찾아줄 수 있다. 네? 레퍼토리입니다. 설명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합니다. 먼저 함수 f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근데 fx의 함수 값을 a 스타 x로 정의하겠습니다. 즉, 요 고정된 요 a에 대해서. 그러면 명백히 요건 확실히 돼요. 뭐가 되냐면
A 스타 X는 X 안에 들어가는 건 확실하죠. 연산에 대해 다 돼 있으니까. 두 번째, 반대로 상황을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함수 F는 1대1이에요. 왜냐하면 이유가 함수 값이 같아요. 그러면 이 말의 뜻은 AX는 AY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가정에 의하면 요거이면 소약 법칙이 성립하니까 X는 Y죠. 이 말이니까 정확하게 이 말이 이 함수가 1대1이라는 말 요로 다시 써준 거죠. 그랬을 때 이게 1대1이니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즉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는요. 이렇게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 이거는 치역의 원소의 개수와 1대1 대응 관계니까 같아요. 그런데 F에 의한 이미지는 어떤 형태냐면 딱 이 형태죠. A 스타 X 이런 형태인 거죠. 앞에 A를 곱한 형태죠. 그런데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이건 항상 성립하는 거잖아요. 닫혀 있으니까. 그런데 요 집합 X의 원소의 개수나 요거의 원소의 개수가 유한집합으로서 예전제가 유한집합으로서 존재하니까 따라서 유한집합인데 원소의 개수가 똑같아지는 상황이니까 이게 되겠습니다. 1회부터 4번의 후보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 뭐냐면 지금 여기 E가 X 안에 있잖아요. 가정. 근데 얘는 얘랑 같잖아요. 그러므로 E가 여기에도 있는 거고요. 그렇단 말은 어떤 B가 있어가지고 in the X에 such that 하기를 E는 A 스타 B라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하자면 요거 이 B가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냐면 정확하게 A와 곱했을 때 뭐가 된다고요? 항동원이 되는 거니까 역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연산이 교환 법칙 성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이렇게 쓰는 거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논의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예들도 있고 아닌 예들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역원이 될 수 있는 후보로서 문제 유한집합이고 닫혀있고 항등원이 있고 결합법칙. 그러니까 역원을 찾는다는 건 어떤 의미에선 우리가 1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 방정식을 푸는 그 일이었었잖아요. 행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방정식을 푸는 일이라 일반적으로 역원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와 같은 유한집합에서 이런 특정 성질들을 갖고 있으면 역원이 될 수 있는 후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물론 그때도 마찬가지요. 조심해야 될 건 어떻게 찾느냐의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마지막 리마크로 이 A가 역원이 있다면요. 아예 여기도 추가해가지고 역원이 있다면 양변에 여기다가 A의 인버스를 곱해주게 되면 자동으로 요 소약 조건은 성립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A가 역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논의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자, 그래서 이번 주 얘기에 소위 말하는 하이라이트입니다. 1.3절인데요. 결국은 우리가 쳐다보고 싶어하는 얘기는 이항연산의 동질성이라는 문제를 고민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제로 다시 만나게 되는 행렬 계산이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게 논의할 수 있구나까지 이제 어렴풋이 좀 감을 잡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자, 시작은 이런 거예요. 집합 X에 이항연산이 있어요. 닫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항연산이 있고 닫혀 있고 항등원이 있고 역원 개념이 있다. 여기까지. 이러면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집합 X가 유한집합일 때 가능한 그 말해서 연산표가 무엇인지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집합 X의 원소의 개수가 한 개였다 쳐요. 딱 하나인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이 속에는 이미 E는 꼭 있어줘야 되는 거죠. 그쵸? E가 있다는 얘기는 E 스타 E는 어차피 안 한 거랑 똑같으니까 E잖아요. 그럼 그 말은 다시 말하자면 이 상황에서는 E 인버스가 그냥 E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연산표로 이해를 해보면 이 E라고 하는 건 하나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E랑 E랑 곱하면 뭐고? 물어보면 답은 뭐예요? 원소 개수 하나니까 그냥 E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만약에 원소의 개수가 이번에는 2개였어요. 그러면 얘를 기호 표기할 때 일단 E는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다음과 같은 기호로 쓰는 게 합당할 겁니다. 그랬을 때, 자, 이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연산표를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까지의 규칙들을 살펴보아하니 소위 말해서 연산표의 특징이 뭐여야 되냐면 각 행별로 나오는 출력들은 서로 오버랩 겹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정확하게 요 말이었어요. 그 말. 이렇게 되는 상황. 그러니까 요건 있는 경우를 따지니까 당연히 겹치지 않는다는 거죠. 각 행이. 그랬을 때 이게 2개짜리일 때요. E가 있고 A가 있고 E가 있고 A가 있어. 맞죠? 네. 지금 E랑 E랑 곱해가지고 뭐가 되냐 물어보면 그건 E예요. 그러니까 E의 뜻이 뭐였냐면 임의의 A in the X에 대해서 A 스타 E는 E 스타 A는 A가 돼야 되니까 이 A 위치에다 특별하게 1을 대입하면 1 곱하기 2는 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행에 이제 나올 수 있는 원소는 당연히 A예요. E 맞죠? 얘도 마찬가지로 A예요. 항등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남는 칸 얘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칸을 결정 어떻게 되죠? A는 아니어야 되잖아요. 여기 오는 건. 이밖에 없죠. 그래서 원소가 2개짜리일 때는 소위 말해서 나올 수 있는 소위 2학년 사연의 결과 자체가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은 예를 들면 우리가 앞에서 치환의 부호 같은 상황도 이런 상황인데요. 진짜 집합 X를 1하고 마이너스 1만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에 곱하기 2만 생각하고 그럴 때 자, 1은 항등원이에요. 맞죠? 곱하기입니다. 그러면 1 쓰고 마이너스 1 쓰고 1 쓰고 마이너스 1 쓰면 1 마이너스 1 여기 뭐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럴 때 여기 칸에 나올 수 있는 거는 뭐일 수밖에 없다. 2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1이 돼야 돼요. 근데 실제로도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을 곱하면 1이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대수학에서는 특정 요 값들에 의존하는 게 있고 얘네들의 관계에 의해서 연산표가 작성이 되고 대수적인 구조가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러한 특징은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지만 계속해서 n이 x의 원소의 개수가 3개인 집합에서도 같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x가 이거 쓸 때 일단 항등원을 하나 써요. 항등원이 아닌 거 2개를 써요. 3개입니다. a는 b랑 다릅니다. 그럴 때 작성을 또 해볼게요. 곱하기 연산을 했어요. 2 a b 2 a b예요. 연산을 한 결과가 2 a b 항등원이니까 이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칸 요거요. a제곱 a 요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건 가능한 게 케이스가 이런 거죠. 여기가 b가 나오고 여기가 e가 나오고 그게 아니라면 여기가 e가 나오고 여기가 b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b가 나오게 되면 여기도 b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행과 열에서 한 번씩만 나와야 돼요. 따라서 여기 2예요. 여기 2라는 말은 다시 말하자면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건 뭐예요? b밖에 없어요. 즉 이거는 우리가 지금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게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거죠. 결합법칙, 항등원, 여건이 있고 원소의 개수가 3개인 상황에서 항상 이렇게 써져요. 그러면 삼행도 보시면요. 여기 얼마예요? 어쩔 수 없이 얘가 선택하는 건 2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얘가 선택하는 건 뭐예요? A밖에 없다는. 그래서 이에 관련된 예가 뭐였냐면 실제로 저희가 앞에서 Z3 같은 거 이게 뭐냐면 0, 1, 2였었거든요. 얘네 연산표를 여러분들 직접 한번 작업을 해보시면 이번 덧셈 연산입니다. 1, 2 해보시면 이 표와 이 표는 완전히 대등한 상황.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고를 할 때도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라는 저 특징으로부터 이 표가 완전히 결정되고 있으니까 새로운 수도쿠가 없다는 거죠. 네? 3가지의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4일 때부터는 이제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4일 때부터는 이 제가 빈칸을 채우는 방법의 수가 다 2가지가 있어요. 지금 저는 그에 해당하는 예를 한번 예칭 집합에서 갖고 와가지고 논의를 하는 게 문제 1.9가 되겠습니다. 예? 아주 특이한 녀석을 갖고 옵니다. 뒤에서요. S4요. 원소 4개짜리 대칭 집합이에요. 여기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는 토탈 몇 개? 4팩토리얼이니까 24개예요. 그 중에서도 어떤 부분 집합을 생각하냐면 1, 1, 2, 3, 4, 1, 3, 2, 4, 그 다음에 1, 4, 2, 3 이렇게 말해서 바꿈해주는 4개의 치환을 갖고 오겠습니다. 이 치환을 갖고 오는 기준은 말해서 1, 2, 3, 4를 두 집단으로 나누는 가지수만큼 지금 가지고 온 겁니다. 1을 제외하면. 어쨌든 소파 이럴 때 확인해야 되는 게 1번 여기 있는 모든 원소들에 대해서 제곱을 하면 1제곱은 1, 1은 그냥 1이에요. 확인하랍니다. 1, 2, 3, 4의 전체 제곱입니다. 어떻게 강조하지만 함수의 합성연산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제곱을 여기다 각각 해주면 안 되고요. 이렇게 2번 써주셔야 됩니다. 말 뜻에 따라서 이렇게요. 그 다음에 얘네 연산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1은 어디로 가냐? 1은 2로 가요. 1은 2로 가고 여기 오면요. 2는 1로 가잖아. 1은 1로 가요. 마찬가지로 여기 3은 4로 가고 4는 3으로 가니까 2는 어디로 가냐? 2는 1로 가고 1은 2로 가요. 2는 2로 가요. 3은 3으로 가요. 4는 4로 가요. 그러니까 그냥 1이에요. 더 이렇게 1, 3, 2, 4를 한번 제곱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 3, 2, 4, 1, 3, 2, 4인데 이때 마찬가지로 1은 어디로 가냐? 1은 3으로 갔다가 3은 1로 가요. 2는 어디로 가냐? 2는 4로 갔다가 4는 2로 가요. 맞죠? 같은 요령으로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일반적으로 함수의 합성연산은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 1, 2나 3, 4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죠. 그래서 이때는 교환법칙이 성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호환의 제곱은 2가 된다는, 그러니까 항등원이 된다는 그 상황 때문에 완벽하게 다 1이 되겠습니다. 1호부터 실제로 한번 뭐 닫혀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나머지도 다 셈을 해가지고 셈표로 한번 완벽하게 한번 구현해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확인한 바가 뭐냐면 이 집합 X에 대해서 뭐가 확인됐냐면 임의 원소를 갖고 오면요. 그러면 A의 제곱은 1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A는 A 이거니까요. A 곱하기 A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A의 인버스는 A라는 뜻이죠. 이게 다시 X에 있죠. 맞죠? 그러니까 이건 이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닫혀있는지 확인한다는 얘기는 진짜 셈표를 다 만들어가지고 확인만 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죠. 이 셈표를 한번 만드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1, 3, 2, 4 마지막 거 1, 4, 2, 3
1, 4, 2, 3이요. 여기 1, 1, 2, 3, 4, 1, 3, 2, 4, 1, 4, 2, 3. 이렇게요. 네? 이게 아까 내가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야 제곱하면 1이에요. 얘네 제곱해도 1이에요. 야도 1이에요. 나도 1이에요. 당연히 일행은 같은 거예요. 항등원이었으니까요. 여기도 1, 열도 마찬가지죠. 1, 2, 3, 4예요. 1, 3, 2, 4예요. 1, 4, 2, 3이에요. 남은 거 한 메꿔보겠습니다. 요런데. 지금 1, 2, 3, 4에 요거요. 1, 3, 2, 4. 1, 3, 요 칸을 지금 메꾸면 네? 그러면 1은 3으로 가고 1은 3으로 가고 3은 4로 가요. 1은 4로 가요. 잘했어요? 4는 2로 가고 2는 1로 가요. 네? 2는 어디로 가냐? 2는 4로 갔다가 4는 4, 2는 3으로 가요. 다시 3은 1로 갔다가 1은 2로 가요. 1로. 다 완성된 거죠. 말하자면 여기가 1, 4, 2, 3이 되겠습니다. 요령으로 1, 2, 3, 4에 1, 4, 2, 3을 한번 보겠습니다. 1은 4로 가고요. 4는 3으로 가요. 1은 3으로 가요. 3은 4로 3은 2로 갔다가 2는 1로, 3은 1로 가요. 1, 3, 2는 4로 가요. 2는 3으로 3, 2는 4는 1로 갔다 1은 2로 가요. 여기가 1, 3, 2, 4. 여러분들 이거 눈치채셨겠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연결이 존재하는 상황이니까 소약법칙이 성립하니까 각 행들이 서로 다른 게 나와야 되죠. 그러므로 셈을 이제 더 이상 안 해보더라도 바로 결과가 무엇인지 물론 닫혀있다는 상황 전제하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셈을 해보지 않더라도 여기는 남아있는 게 뭐 1, 2, 3, 4 요거예요. 그럼 여기 빈칸은요 1, 2, 1, 3, 1, 4 여기 나와야 되는 건 1, 4에 3입니다. 밖에 없죠. 물론 셈을 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닫혀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이미 우리가 역으로 지금 문제 상황을 그런 걸로 설정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실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1, 3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 2, 3, 4가 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다 채웠습니다. 지금 세 번째가 요지인데요.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요소 4개짜리인 것들의 연산표의 형태는 항상 이런 것 뿐이냐라고 이제 묻는 건데요. 이 예가 있다는 겁니다. 베트 4, 4로 나온 나머지의 집합이요. 0, 1, 2, 3이고 여기에서 덧셈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0이 항등원이 돼요. 네, 물론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셈표를 그냥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눈에 다 들어올 테니까요. 보시면 0, 1, 2, 3, 0, 1, 2, 3 덧셈이 됩니다. 이때는 곱셈이 아닙니다. 덧셈에 대해서 0, 1, 2, 0, 1, 2, 3입니다. 여기는 2가 되고 3이 되고 0이 되고 3이 되고 0이 되고 1이 될 겁니다. 여기 끝으로 0이 되고 1이 되고 2가 되고 보시면 이 셈표랑 이 셈표랑 확실하게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항등원이 다시 한번 더 0이었어요. 덧셈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두 개를 더하는 연산이 곱하기랑 헷갈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덧셈에 대해서 여기가 0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야도 이거랑 같은 형태라면 여기가 뭐가 돼야 돼요? 항등원이니까 야도 여기가 0이었어야 되는 거죠. 맞죠? 같은 거라면 상황이. 그러니까 이름만 달리하고 같은 거였다면 진짜 말 그대로 여기도 0이 됐어야 돼. 안 되잖아요. 2도 2 했더니 이건 되긴 돼요. 근데 3, 3을 하시면 안 돼요. 맞죠? 즉 다시 여기 안에 있는 원소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으로 2번 더하면 0이 안 되는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요 원소 4개짜리 형태 연산표와 또 다른 형태 하나의 연산표 2가지가 나옵니다. 실제로 결론이 뭐냐면 이러한 연산표 2가지만이 원소의 개수가 4개일 때 가능한 모든 것이랍니다. 저희가 그거에 지금 공격할 건 아니고요. 사실은 얘가 더 중요한 상황이라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걸 이제 또 결합해 보겠습니다. 아까 지금 문제 1의 10번입니다. 요 예제 1의 10번은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행렬의 연산을 하는 그 연산이 사실 알고 봤더니만 우리가 대칭 연산을 하는 거랑 대칭 집합에 대한 연산이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염두에 두기를 S3하고 연관한 거고, 이 문제는 원소가 6개짜리인 것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랬을 때 일단 행렬 계산이 쉽지 않겠죠.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2분의 1이 있고요. B는요 1, 0, 0, 마이너스 1이 있다 칩시다. 그럴 때 여기서 확인해 달라는 게 이겁니다. 1번 곱셈에 대해 관심이 있는데요. A하고 B를 곱하는 거는 B라고 A를 곱하는 게 다르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마음대로 순서를 바꿀 수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 이게 핵심입니다. 2번 보시면 A를 세제곱하고 B를 제곱하게 되면 2가 된대요. 그리고 요거요. A, B에다가 B 인버스를 곱하게 되면 그러면 얘는 A의 제곱이 된답니다. 쉬운 일이 아닌데 이걸 확인해 보라고 하는 이유는 세 번째에서 드러납니다.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강의는 마치도록 할 겁니다. 아마 그 다음 주에 또 얘기가 연결해서 설명이 될 거라서 요 2가지, 세 번째 것까지 결과적으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거는 됐습니다. 산수를 해보시면 확인하고. 두 번째 거 A가 뭐예요? 앞에다 빼요. 뭘 빼냐면 2분의 1을 빼고 이렇게 생각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루트 3, 뭐? 1. 요거에 대해서 세제곱을 합니다. 그러면 A의 제곱을 하면 되고 그러면 여기 앞에가 4분의 1이 나올 거고 A가 나올 거고 요걸 셀프 연산을 한번 해요. 3, 루트 3, 1이에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연산하면 1, 1이고 1이고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3이니까 1이고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 그다음 여기 플러스 여기에 마이너스 여기요. 이렇게 하면 마찬가지로 0.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1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만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어떤 형태냐면 이렇게 되네요. 그쵸. 그러니까 4분의 1의 A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야 하면 루트 3 야 마이너스 2다.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하면 예. 이때도 요게 이렇게 마이너스 3 루트 3 0 이게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돼서 결국 요거를 제곱하는 거는 얘가 되더라. 그래서 얘가 된다. 잠시만요.
수정이 됐습니다. 여기요. 여기 들렸죠? 여기가 마이너스죠.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다시 하면 4분의 1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렇게 하면 얼마냐면 이렇게 플러스니까 2루트 3이에요.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2루트 3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한번 지우고 나면 2분의 1 a에 마이너스 1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가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다시 한번 연산해주면 2분의 1에 곱하기 2분의 1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3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이에요. 4분의 1에 이렇게 연산하면 여기가 4가 될 거예요. 이렇게 연산하면 0이 되고요. 이렇게 연산하면 0이. 이렇게 연산하면 4가 될 거예요. 딱 2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세제곱 했더니만 2가 돼요. 같은 요령으로 2는 제곱은 100-1에 100-1을 산수해 보시면 2가 돼요. 중요한 건 요거예요. 지금 일단 요게 판별식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역행렬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호가 의미가 있는 기호고요. 확인해야 되는 게 B 인버스의 A, B가 A의 제곱인 거 확인하래. 근데 보시면 B의 제곱을 하면 2니까요. B의 인버스는 그냥 B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확인해야 될 거는 B, A, B를 사용을 했더니만 A 제곱하고 같이 나오는지 확인하면 된다. 그래서 100-1에 A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1에 끝일 거예요. 마이너스 1이 앞에서부터 해나가면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고요. 부호를 바꾸라는 뜻이죠.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부호를 바꾸라는 뜻이니까 2분의 1이에요. 100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이렇게 하면 2분의 루트 3이에요.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아까 여기 A제곱 계산한 적 있었죠? 요거. 지금 4분의 1을 여기 집어넣어서 다시 돌려주면 이게 2분의 1, 여기가 2분의 루트 3,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따라서 얘가 A제곱. 그랬을 때 3번이 이제 핵심입니다. 지금 내가 오히려 여건이 존재하고 뭐 이런 것들까지는 잘 됐는데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의 요지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A하고 B가 있는데 이런 식이에요. A를 제곱하고 A를 세제곱하고 이렇게 A 4제곱하면 더 이상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얘는 A니까요. 얘는 E잖아요. 같은 요령으로 B에 대해서도 B의 제곱을 하면 E니까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 얘기는 이거겠죠. A랑 B를 곱한 것도 생각할 수 있고요. A제곱 B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잖아요. BA 같은 것도 있죠. 그 다음에 B의 A제곱 같은 것도 생각할 수 있죠. 이랬을 때 이와 같이 A와 B를 곱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경우를 다 따져봐라. 이게 이제 얘기 이어집니다. 어떤 게 나올 수 있는지. 근데 핵심이 이거죠. 여기서 보시면 B 인버스
AB가 A제곱이니까 이 식을 잠깐 변형을 해보면 양변에 B를 곱하면 AB는 사실을 알고 봤더니만 AB는 B A제곱이에요. 이거 의미를 해석하면 AB를 위치를 교환하면 이렇게 교환해주면 B가 앞으로 오면서 A가 두 개로 뛴다는 거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꼴이나 이런 꼴은 있어요. 맞죠? 그런데 곱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AB가 있었다 그러면 사실 알고 봤더니만 이거는 BA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이미 있는 거니까. 연산으로서. 뿐만 아니라 A제곱 B를 하는 것도 알고 보니 A의 AB니까 뭐요? A에 바꾸면서 BA의 제곱이 되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얘네 두 개를 바꾸면서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남는 거는 BA의 4제곱이잖아요. 근데 이미 A의 세제곱이 2였잖아요.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이 값은 2A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지금 요 값을 내가 사실은 어떤 게 나왔냐고 물어보는데 사실은 여기로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얘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B를 앞에다가 쓰고 A를 뒤에다가 쓰는 형태만 나올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셈이라. 결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X는 이런 거예요. 항등원 하나 쓸 수 있고요. A 쓸 수 있고요. A 제곱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B를 앞에다 쓴다고요. B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 제곱은 어차피 2니까 쓸 필요 없죠. B에다가 A를 쓴다. 끝으로 그 다음에 B의 A 제곱 이런 형태만 나올 수 있다. A, B로부터 곱셈을 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꼴은 이 꼴밖에 없다. 자, 그걸 결정해 주던 조건이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이 조건이 핵심이었었죠. 그리고 얘네가 이렇게 제곱하거나 세제곱하게 되면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이 6개를 가지고 이제 뭘 다시 한번 만들 수 있다? 연산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직접 만들어 보시는 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야 합니다. 근데 해보시면 금방 느끼겠지만 개별적으로 행렬의 산수를 하는 게 아니고 아까 그 성질로부터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저의 결론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바로 이 집합, 이 6개의 집합의 이항연산 표, 이 표는 사실은 알고 봤더니만 바로 S3의 연산표와 해당하다. 즉 여기 나오는 출력의 결과는 이 S3의 원소에 이름을 다시 붙이면 그냥 말 그대로 얻어질 수 있다. 결론 말씀드리면 얘는 1로 이름을 다시 붙이고 얘는 1, 2, 3으로 이름을 붙여요. 얘는 1, 3, 2로 이름 붙이고요. 얘는 1, 2로 이름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얘가 뭐가 이름이 붙여져야 되는지 보일 겁니다. 세세한 얘기를 다음 주 강의에 다시 한번 만나서 복습을 해보고 결국 우리가 연산표로 나올 수 있는 원소가 6개인 경우도 사실은 이렇게 한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더라. 우리가 하는 사실 행렬의 계산은 사실 행렬의 계산이 아니라 1대1 대응 함수들의 합성 연산의 계산으로 완전히 기결시킬 수 있더라. 라는 본래 대수가 가지고 있는 이 체계에 대한 분석 방법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번 주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